안녕하세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뭐 이미 늦었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작년에 그 차정희 기자님이 한 10회쯤 지났을 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특유의 그 사투리가 좀 섞인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뭐 차정희입니다. 뭐 KBS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KBS의 티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건가요? 아프리카 TV 같은 거? 방송은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근데 꿋꿋하게 50회를 채우셔가지고 제가 뭐 운이 좋게 50회 때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프로가 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인연인데 또 해보자. 그래서 올해도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편집점이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일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만큼 상식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도 해보고 또 공감도 해보기 위해서 주제를 당신의 상식은 여전히 상식적인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멋지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뭐 지금 들어도 98년도 얘기였단 말이죠. 그때 이 CF가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멋지구나, 한석규 씨는 진짜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끄랜다. 통신사는 통화를 해야 돈을 버는데 끄랍니다. 대인배인데 쿨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3년 후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T의 무선 인터넷 세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방곡곡 콸콸콸. 좀 바뀌었죠.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통화를 멈춰라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멈춰라로 바뀐 겁니다. 불과 13년이거든요. 그 1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왔는데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생활이 싹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캐즘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 있는 아울렛에 갔다 왔어요. 가서 뭐 이것저것 막 구경하다가 어떤 매장에 들어갔는데 자켓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주세요. 그랬더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싼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기하기를 손님 이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0%인데 그나마 제일 싸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정상가에 팔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죠. 아니 아울렛이면 그래 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1번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얘기했던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라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소비자니까 이 자켓 속에 들어있는 로트 버너를 꺼내가지고 시리얼 넘버를 외우고 그다음에 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쇼핑.com. 그러면 나오는 정보들을 봤더니 랭킹상에서 내려지는 최저가가 무려 30%가 쌌어요. 즉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그러면 저 같은 소비자가 많으면 좀 곤란해지겠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란한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죠? 오케이 글라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반인에게 팔기 시작했죠. 그러면 적어도 2,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안경을 차고 쇼핑몰에 들어가면 제지받을 거예요. 지금 극장이 그러거든요. 안경을 차고 들어가면 녹화를 해서 팔 수 있으니까 곤란해. 근데 이제는 안경을 차고 들어간다는 것은 구경만 하고 사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리테일러들이 힘들어지겠죠. 즉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본의 사고와 행동과 혹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 50회 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일상에 대한 관찰이었는데 그 관찰의 형태가 바뀌고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해 보도록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한 감지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줄고 있구나, 줄고 있죠. 식구라는 의미인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먹을 시기의 입구인데 다 따로 들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싱글족들이 뭐 450만 이상,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1, 2인 가구의 합계가 3, 4인 가구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들한테 뭘 팔아야지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트렌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적절한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팔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인분, 2인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포장 음식이 뜹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마트나에서 지하에서 팔고 있고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 7시에 세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삶 중에서 주거 형태가 바뀝니다. 오피스텔, 원룸처럼 혼자 사는 곳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형태 속에 들어있는 구성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이 작아져요. 이유는 사 먹었잖아요. 필요 없는 거죠. 이미 홍콩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부터 아예 부엌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부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과 산업이 변화하면 다른 산업군들도 거기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업계라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1인분이 늘어납니다. 가전,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뜨죠. 그러면 우리 1인분을 팔아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통큰 TV, 뭐 반값 TV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이런 형태의 TV들은 30인치에서 40인치 사이, 가격은 뭐 절반 정도 한정판을 팝니다. 1,000대, 2,000대를 팔죠. 그래서 이분들을 처음 생각은 싱글들이 혼자 사니까 삶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 시리어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사도록 해, 싼 거. 그랬더니 싱글들은 사지 않았어요. 다 팔렸는데 사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텔 주인이요. 아니면 누가 샀냐 하면 멀티방 주인이 샀습니다. 싸니까 벌크로 산 거죠. 그럼 싱글을 뭘 샀느냐? 이런 걸 샀어요. 70인치 모니터요. 심지어 TV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거대한 스크린을 붙여놓고 뭐 튜너는 따로 사든지 아니면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싱글이라고 해서 작은 TV를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당연히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고정된 삶이 아니니 좀 싼 걸 사도록 해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구매자 입장에서는 왜 혼자 사는데요? 게임하려고 혼자 사는데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55인치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삽니다. 모바일 폰을 보고 있어요. 즉 소비자의 어떤 현재의 상황은 구매자의 상상과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칸칸이, 야채칸, 싱싱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뭘 들어있냐 하면 들어있는 것은 음료수이거나 아니면은 화장품이에요. 음식을 안 해 먹거든요. 제 회사에 있는 친구도 혼자 살고 있는데 뭘 쓰냐 하면 음식을 어쩌다가 얻어서 먹은 다음에 버리기 전에 보관하는 창고를 쓰고 있어요. 일단 냉동실이 커야 돼요. 열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싱글들에게 냉장고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쁜 거요. 이건 이탈리아제 냉장고인데요. 한 400리터짜리의 가격이 국내산 냉장고 800ml와 비슷합니다. 한 2배쯤 비싸요. 그런데 왜 사는 거냐? 예쁘니까요. 원도어 투도어에 불과하고 이 회사는 R&D의 7% 정도가 매출의 7% 정도를 R&D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 전부 다 디자인에 쓰고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냉장고가 집안에 있지만 자랑해요.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예뻐야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내 삶이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것이 좋아. 이런 식으로 미니멀리즘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상상은 실제와 다릅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이건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거냐면 아가용 세탁기를 파는 회사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한계가 어떤 것이냐면 애를 안 낳아요. 옛날에는 120만, 작년에는 무려 40만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더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경영진께서는 싱글이 뜨고 있으니까 싱글한테 주자. 왜냐면 싱글은 혼자 사니까 빨랫감이 작을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떤 답을 드렸냐면 팔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싱글은 혼자 살지만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혹은 2주일에 한 번. 그래서 산더미입니다. 정말 많고요. 더욱이 싱글들이 사는 곳은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미 빌트인 세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출시하기 전에 미리 아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실제와는 다릅니다. 이유는 내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현실과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관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상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일상을 관찰하는 일이에요. 일상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이런 거죠. 4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축구 보려고요. 10시에는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6시에는 상사가 언제 들어갈지 기밀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시에 오셨죠? 그러니까 6시에 나오신다면 상사가 가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지 못하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의 편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예요. 1번 금요일 날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폰에 딱 붙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허세쩐 글이 올라옵니다. 대충 가로수길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시간은 금요일이고 장소는 카페고 행동은 아이패드랑 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휴식이라고요. 자, 이런 형태의 글은 언제나 이런 형태의 그림과 같이 올라와요. 항상 넌지시 명품 백이 있죠. 좀 더 노골적이라면 이렇게 오른쪽에 대놓고 브랜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일반적인 형태의 그림이라면 주로 이런 거에 올라오는 거예요. N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예뻐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바로 중2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중2. 북한군이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2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쩌다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뭘 하냐 하면 카톡 열고 핸드폰 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켜고 N개의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이니까 좀 안쓰럽죠. 어린 친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안 피곤하냐? 좀 쉬어.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쉬는 거야. 이게 쉬는 거야. 6자만 얘기해요. 중2니까. 이게 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휴식의 이미지가 아까 보셨던 통신사의 광고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제 딸이 떠오릅니까? 만약에 통신사의 광고가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꼰대예요. 비속어죠.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은어라고. 결국 내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지금까지 내 경험과 축적된 지식과 기득지라는 것이 과연 현재의 삶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형태의 바로미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얼굴엔 팩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아이패드로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이폰 트위터를 해. 4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휴식이에요. 예전에는 다 끄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참선했다면 지금은 불과 16년 사이에 휴식의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식과 대중의 휴식과는 얼마만큼의 갭이 있을까요? 더 무섭게도 통신사의 CEO가 휴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이 떴으니까. 그때 우리 말이야 힐링용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야, 다 끄자. 그러면 망해요. 즉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이 오히려 현대 사회와의 갭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합의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한국어 혹은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 아니면 영국에서 나온 정보들. 그런 거 보면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릅니다. 같은 건 뭐냐면 이런 게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감정을 전달할 때는 이모티콘을 씁니다. 이모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꺽쇠꺽쇠 있고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술집에 가면 스마트폰 꺼내요. 카톡도 하고 밴드도 올리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펍에서 스마트폰 꺼내기 힘듭니다. 이유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가 없어요. 오른쪽엔 파인트를 들고 있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좀 이건 좀 루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별로 허용되지 않아요. 즉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Cultural difference라고 하죠. 이런 정보가
110억 개 있어요. 1년치 데이터가 110억 개입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쓴 상황이 8천만 개예요. 그거를 보고 줄이면 뭔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쿨한 건가요? 아까 보셨던 첫 번째의 광고는 16년 전에 쿨했습니다. 대범한 거죠. 소소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괜찮아. 날 사랑한다면 그까지 돈쯤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쿨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쿨한 거예요. 자, 깨졌어? 괜찮아요. 사진 찍어 올립니다. 난 쿨하니까. 자, 앞이 깨졌어? 그러면 장풍이요.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이 깨졌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잉크를 흘려보내서 이걸 작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쿨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시죠? 누군지. 자, 그렇다면 쿨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쿨한지. 그런데 쿨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핸드폰은 중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샤오미의 홍미라는 노트라는 핸드폰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은 샤오미 3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이폰 5S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다 핸드폰이라 불리우는데 가격은 무려 4배 반 차이가 나요. 가운데 있는 것도 오른쪽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세 개의 핸드폰은 전부 다 팍스콘이 만들어요. 한 회사가 만든 것을 각자 4배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쿨하니까요. 쿨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멋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금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방을 살 때도 하나의 지갑을 열 때도 거기에는 단순히 물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에 대한 배려를 보고 거기에 따른 클래스를 보고 친구들과의 사이를 보고 눈빛을 보고 사회 속에서 인정을 보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성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쿨함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낮은 단가로 적은 형태의 마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서 쿨함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우리 CEO가 안 쿨하다면 재앙이 되겠죠. 그가 생각하는 쿨함이 현재 사회의 쿨함과 격차가 생긴다면 재앙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쿨함이 전 세계의 다른 친구들과 격차가 생긴다면 역시 재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념이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을 보고 대중의 생각으로부터 무엇이 쿨한 건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쿨하다, 슬릭하다, 쉬크하다. 우리가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얀색이군요. 아니라 추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얘기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형태의 사회에서의 합의가 어떤 형태의 객관적 주관으로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지만 못 알아들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부가가치를 넘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껴지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쿨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상이 변화한다는 거죠. 일상과 일탈을 보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상, 오른쪽은 일탈입니다. 뭐 아침에 하는 출근 화장은 일상이고요. 놀러 가는 화장은 일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음악을 듣는 것은 일상이라면 홍대에 나가서 밤새는 것은 일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탈의 의미마저 변한다는 걸 보세요. 2010년도에 대비해서 일탈이 좋아지고 있어요. 소소하다, 그 다음에 재밌다, 짜릿하다, 가슴 뛰다 같이 긍정적인 형태의 표현이 일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탈이 마약하거나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아니라 쇼핑과 여행과 영화처럼 일상 속에서 잠시 쉬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일탈로 바라보는 거죠. 이 물고기는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과 일탈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샤워 부스인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일상과 일탈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일상과 일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일탈, 왼쪽이 일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일탈이냐? 자, 테라스는 일탈이고 베란다는 일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베란다가 일탈이었어요. 일상은 난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쇼핑은 일탈이고 마트는 일상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집은 일탈이고 시댁은 일상이에요. 결혼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다. 그러면 애들한테는 일탈이에요. 하지만 이 일탈은 엄마한테는 지옥이에요. 즉 하나의 사건과 물성을 가진 것들이 절대값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역시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정확적인 맥락에 대한 그 컨텍스추얼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자,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일탈이 일상으로 간 게 있어요. 불과 4년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 아메리카노요. 움직였어요. 옛날에 아메리카노는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죠. 오, 멋진데? 하지만 맛은 몰라요. 쓰다. 왜 먹는 거였어요? 된장녀의 표상이었죠. 지금은 아저씨가 밥 먹고 먹어요. 숭늉처럼. 불과 4년 사이에. 그러면 왼쪽에 아메리카노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김현정 작가의 되게 유명한 그런 저거죠. 한복 내숭녀라고. 여기 보시면 명품백과 함께 나옵니다. 아메리카노가. 오른쪽에는 현재 인사동인데 1+1에 2,900원이에요. 불과 4년 사이에 지위제가 일상제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성 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그 물성에 대한 합의 혹은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 물성에 가진 제품의 가격과 그 위치와 현재 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 봤자 그 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보는 건 사회를 봐야 되는 거죠. 반대 방향도 있어요. 옛날에는 일상이었지만 일타로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속옷이요. 옛날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런 거였죠. 예쁘지는 않았지만 쓰는 거였어요. 속을 가리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속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이것은 최근에 마녀 사냥이라는 프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날에는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힘들었고 특히 젊은 미혼 남녀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웠죠. 금기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 생각에는 순결을 지켜야지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기를 풀어준 프로가 터지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멋진 속옷이 팔리는 것이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이밍, 우리 사회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관찰하시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이템이 아니라 인간을 보고 인간이 좋아할 것들을 준비한다면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비트윈이 있다는 거죠. 맥주가 그 사이에 있어요. 일탈과 일상 사이입니다. 옛날에 맥주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전형적인 일탈이에요. 먹고 죽는 거죠. 그래서 맥주의 광고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반팔 입은 남자가 뭔가 액티비티를 끝내고 서로 토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반쯤 흘려야 돼요. 그래야 많이 파니까.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 일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들이키다가 나와요. 벌컥벌컥. 지금은 맥주 어떤 것이냐면 그냥 밥 먹을 때 먹는 거고요. 따라서 한 잔 합니다. 두 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테이스트, 맛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외국산 수입 맥주가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품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죠. 자, 맥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맥주는 언제 먹는 거냐? 낮술, 퇴근 후, 주중, 불금, 주말에. 누구랑 먹는 거지? 친구랑 혼자서. 어떤 걸 먹는 거야?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감성이 있겠죠. 이것을 XY축으로 놓으면 맥주의 팔레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맥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들을 뽑아보도록 하죠. 주중에 퇴근 후 맥주하고 불금 맥주가 달라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는 왼쪽, 오른쪽은 불금이에요. 진짜 꿀꿀하죠. 이런 상태예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오직 이분만 좋아합니다. 이분만. 나머지는 다 싫어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분도 회사 직원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늘 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보도록 하죠. 이 맥주를 수입했을 때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브랜드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맛만으로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과일 향이 강하고 진하고 깊은 맛인 경우에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자, 봅니다. 5가지의 맛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맛을 기반으로 아까 보셨던 매트릭스에서 뽑아내면 이 맥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주중에 퇴근 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와이프와 함께 마시는 가벼운 백맥주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맥주를 마시는 순간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보지 않았어도. 이유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수백만 명이 살았던 삶을 차용해 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빌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느낌은 대중의 느낌과 차이가 없을 것이고 나도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뽑아내어서 전혀 그 격차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은 커먼 센스예요.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 같이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상상하지 말고 이제는 빌어오세요. 결국에는 남 부끄럽지 않게 놀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일상은 변화해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은 여전히 상식적입니까? 자, 제가 지난달에 그 MBA 코스에서 강연을 했어요. 뭐 주말에 주로 해요. MBA 코스는. 그러니까 Executive MBA라고 해가지고 밤에 주말에 주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딸이 말입니다. 오자마자 쉬는데 멀티플 디바이스를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휴식기가 아니었죠. 얘기했더니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수강생이 얘기하셨어요. 50대 중반 분이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쉬는 거는 좀 여러 개를 보는 게 안 좋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따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다 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얘기하신 거죠. 제가 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서 꼰대라 불리우는 겁니다. 그분도 10대 때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딸은 NG 디바이스를 보는 형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올바르게 쉬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 자체가 내 주관과 나의 신념이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시에는 옳았겠죠. 항상 사람은 리트로스펙티브 하기 때문에 과거를 봅니다. 즉 저의 가치관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 있고요. 그것은 세대를 통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이 사회 내부의 수많은 계층과 가진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이 방에 있는 분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배관시하고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다, 다름을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면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의 파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 하나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즉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뭐 돈을 번다거나 효율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혹은 경영적인 형태의 목표라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한 일은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마이닝합니다. 감사합니다.